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경매 사건들도 입찰 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경매 투자도 쉬고 있는 것은 아니시죠? 경매 투자자들은 수익이 나는 물건을 찾는 것을 멈추시면 절대 안 됩니다. 좋은 물건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꾸준하게 물건 검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기간이 오히려 물건 검색의 기회입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물건 검색을 잘 하려면 효율적으로 수익이 나는 물건을 찾으려면 다음 5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경매 투자를 위해서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 물건 검색임을 명심하세요. 1. 물건 검색을 위한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하루에 몇 시간, 하나의 물건을 검색하는데 몇 분, 이런 식으로 타이머를 설정하고 물건을 검색하셔야 합니다. 시간에 제한 없이 그냥 물건 검색을 한다면 그냥 오늘 무엇을 먹을까? 라면서 점심 메뉴를 검색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 버립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그냥 연애나 스포츠에 관한 것들을 검색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검색은 여러분의 주머니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건 검색은 수익을 위해서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아침에 언제 일어나시나요? 1시간만 빨리 일어나도 1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커피 타임만 줄여도 30분을 내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퇴근 후에 인터넷 서핑, 스마트폰, TV,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모임 등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가요? 마음만 먹으면 2시간 이상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 잠든 시간에 맥주 한잔 하면서 넷플릭스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물건 검색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간입니다. 어린아이가 있다면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몰입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주말 시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100번 양보해서 하루에 최소 3시간은 물건 검색하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무조건 물건 검색만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물건 검색이라는 것이 반복적인 일이고 눈에 들어오지 않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하루 3시간 일주일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경매 투자의 감이 조금이라도 잡히실 겁니다. 사람에게 반복의 힘은 생각보다 매우 대단합니다. 반복해보세요. 추가로 하나의 물건을 검색하는 시간도 정해놓고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타이머를 설정해 놓으면 효과적입니다. 똑같은 1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10개의 물건을 검색하고 다른 사람은 60개의 물건을 검색합니다. 누가 더 좋은 물건을 찾을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많은 물건을 볼수록 좋은 물건을 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타이머를 60초로 맞춰놓고 시간이 되면 바로바로 다른 물건으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해보셨나요? 하루 3시간, 일주일 해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2. 돈 버는데 필요한 정보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물건 검색을 하시면서 무엇을 보시나요? 화면에 나와 있는 많은 정보들 중에서 어떤 것을 포인트로 보시나요? 그냥 반복적으로 보고 있다면 반드시 개선점을 찾아야 합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비단 물건 검색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적용됩니다. 자, 하나의 사건을 검색합니다. 사건 번호, 매각기일, 소지지, 용도 등의 기본 정보부터 매각 물건 명세서, 건축물 대장, 감정평가서 등의 상세 정보까지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굳이 하나하나 다 보고 넘어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왜 물건 검색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투자자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물건 검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 돈을 버는데 필요한 정보만 확인하면 됩니다. 다른 불필요한 요소에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버는데 필요한 시간을 버리고 있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건에 대항력이 없다면, 즉 낙찰자가 물어줄 돈이 없다면 권리 분석은 바로 끝, 넘어가면 됩니다. 채무자들이 얼마의 돈을 받아가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정확히 계산을 하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이 알아서 배당을 해 주겠지요. 낙찰자가 따로 내야 하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물건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이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아니면 불필요한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끼를 사냥하러 가는데 풀숲의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감상에 빠져 있거나 갑자기 사슴을 보고 쫓아간다면 토끼는 잡을 수 없습니다. 토끼를 잡으려면 토끼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다른 동물의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물건 검색을 통해 입찰하려는 물건을 일단 선택한 후에 그 물건을 좀 더 자세히 보고 분석해야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 물건을 하나하나 다 보려면 하루 종일 보아도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보고 나머지는 스킵하면서 빠르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3. 익숙한 지역은 지도 검색을 활용합니다. 물건 검색은 법원, 소재지, 용도, 매각기일, 감정가, 최저가, 유찰 횟수 등을 설정하여 원하는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을 활용하면 좀 더 빠르고 쉽게 실질적으로 입찰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입찰에 참여 가능한 매각 기일에 맞춰서 물건 검색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해당 날짜에 법원에 가지 못한다면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리 입찰도 가능하니 대리인의 스케줄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투자금이 1억이라면 대출을 고려해서 입찰 가능한 최고가도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 벗어나는 물건을 보고 있다면 땅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파트를 입찰하려고 하는데 공장이나 과수원, 축사 등을 포함시켜 물건 검색을 하면 걸러야 하는 물건들이 보이기 때문에 괜히 피로감만 더해집니다. 적절한 조건을 설정하시고 물건을 고르셔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나 잘 알고 있는 지역이라면 지도 검색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눈에 훨씬 잘 들어오고 입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익숙한 지역이라면 기본적인 입지를 알고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고 자세하게 검색 및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도 검색 메뉴 상단에도 조건 검색 설정이 있으므로 조건을 추가하여 검색하면 더욱 효과적이겠습니다. 이 외에도 법원별 검색, 일정별 검색 등이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수익을 내기 괜찮은 물건이 눈에 들어왔다면 바로 전화를 합니다. 나와 있는 감정가는 과연 시세와 차이가 없을까? 지금 거래되는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 대략적인 시세를 알아야 수익을 가늠하고 입찰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전화를 들고 근처 부동산에 전화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실거래가와 호가 등의 조사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 그 물건 주변의 분위기와 또 다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 후에 내가 생각했던 기준의 최저가가 아니거나 감정가와 차이가 너무 난다면 유찰을 기다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전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니면 주말에 해야지라고 한다면 이미 늦습니다. 실행할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전화기 버튼을 누르고 통화를 하는 시간은 채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단지 통화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의지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정말 경매 투자로 돈을 벌고 싶다면 전화를 하는데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번만 통화해보면 진짜 별것 아닙니다. 보통 친구와 장시간에 걸쳐 통화를 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만나서 하자는 여성분들의 전화 내용을 보면 부동산 투자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남성분들도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는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나실 겁니다. 미납관리비 정보가 나와 있지 않다면 관리소에 바로 전화를 합니다. 요즘 미납관리비는 대부분 잘 알려줍니다. 아파트에서도 경매를 통해 집이 낙찰되어야 그동안의 관리비를 어떻게든 해결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통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유자의 현재 상황과 그 집의 상태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5. 나 자신의 기억력을 절대 믿지 마세요. 지금까지 물건 검색을 통해 입찰할 물건을 골라내었다면 그리고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정보를 얻었다면 반드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경매 사이트 자체에 관심 물건을 저장하고 간단하게 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 기능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기록을 해두면 시험 전에 요점 정리, 핵심 정리만 보고 시험을 칠 수 있듯이 아주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두세 번 일을 반복하는 번거로움도 없애줍니다. 정리해야 하는 내용이 많다면 에버노트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에버노트를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보를 뽑아서 볼 수 있으니까요. 경매는 특성상 비슷한 물건이 항상 나옵니다. 같은 지역,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빌라, 상가, 건물 등이 또 경매에 나오게 되면 그동안 정리했던 나의 데이터들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리를 잘 해놓고 원하면 언제든지 잘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리는 보기 좋게 하면서 필요할 때 막상 꺼내어 보려고 하면 찾는 데만 하루 종일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리하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업을 몇 번 반복하면 뜬구름 같던 지식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직접 스스로 해봐야 자신의 것이 됩니다. 부동산과 통화하면서 녹음을 해두어도 좋은 기록이 됩니다.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나의 통화 스타일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개선해야 할 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놓쳤던 부분도 다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반드시 기록과 정리를 해 두세요. 왜냐하면 잊지 맙시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물건 검색 포인트 5가지. 1. 물건 검색을 위한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2. 돈 버는데 필요한 정보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3. 익숙한 지역은 지도 검색을 활용합니다. 4. 수익을 내기 괜찮은 물건이 눈에 들어왔다면 바로 전화를 합니다. 5. 나 자신의 기억력을 절대 믿지 마세요.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